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여러분께 매일 퀵 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희정입니다. 12월 7일 목요일 장이 끝났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상승 모멘텀을 찾기가 쉽지 않은 하루였는데요. 그래도 코스피 장중 힘을 내주면서 상승 전환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하락 전환하면서 코스피는 오늘 0.13% 약보합권으로 장을 마쳤고요. 또 코스닥은 0.77% 빠진 채 종가 형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국내 시장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테마의 수는 감소되는 경향 보였습니다.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의 확산세 속에 오늘 제약 바이오주 강했고요. 또 국제 유가의 하락세 속에 항공주는 오름세 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가님께서 바로 어제 히든 종목으로 가져와 주신 비트컴퓨터 오늘 장중 9% 가까이 오르는 모습 보였고요. 또 어제 찐 종목인 우진도 오늘 3% 가까이 오름세 보였습니다. 전문가님께서 가져와 주신 종목들 이렇게 하루 만에 수익이 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의 도움을 받아서 나도 한번 수익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코드 825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달려갑니다. 나도 투자 고수가 될 수 있다. 나도 투자연구소의 트렌드 리더 이재규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시장을 앞서가는 트렌드 리더 이재규입니다. 전문가님 오늘 출근은 어떻게 하셨나요? 네, 저는 버스 타고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저는 전문가님이 타임머신을 타고 출근하신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종목을 잘 고르시는지 미래에서 주식시장을 보고 다시 넘어오신 줄 알았거든요. 전문가님께서 어제 짚어주신 비트컴퓨터 오늘 장중 9% 가까이 오르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노란톡방 안에서는 매수, 매도 전략을 알려주셔서 이런 수익 인증의 감사글이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란톡방이 혹시나 터지지는 않을까 정말 걱정될 정도였는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이렇게 시장을 잘 보시는지 오늘도 그 비법 좀 풀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히든 종목으로 준비했었던 기업 중에서 비트컴퓨터라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장중에 주가 흐름이 좀 잘 나와서 어제 방송 마감하고 나서 노란톡방에 입장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수익 매도를 우리가 좀 할 수가 있었죠. 이런 부분들은 좀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양시장 모두 좀 어렵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 어렵다라는 것이 시장이 이제 계속해서 하방으로 내려간다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체감상 종목군 들이 일정 종목들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목별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도요. 어제 삼성전자 쪽에 자금이 좀 들어왔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SK하이닉스 쪽에 자금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방 경직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의 낙폭 자체는 이제 제한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쪽에서 금리 경기 둔화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씩은 부각이 되고 있지만 사실 이 경기 리스크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경기 둔화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제가 기사들을 좀 찾아보니까 작년부터도 나왔었던 내용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항상 이런 불안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들춰내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2월 달이기 때문에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자금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나게 올라가지는 못하지만
있지만 그중에는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을 좀 선별해서 매매를 해보신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차트 잠깐 보면서 오늘 장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뭐 이틀 연속 상승을 하거나 종합 주가 지수 기준으로 1% 넘게 올라오는 그런 상황도 아닌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다라고 해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쪽에서 자금이 실제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약한 장세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좀 더 많기 때문에 2차 전지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2차 전지 최근에 이제 분리막이라든지 전해액 관련 기업들은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반도체보다도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2차 전지에 대한 관심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었던 양극재 쪽이 아니라 다른 쪽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식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수익인데요. 지금 시장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만 하더라도 STO 관련주들도 변동성이 굉장히 컸고요. 비트코인 관련주들도 변동성이 컸죠. 그리고 마이크 플라즈마 관련주들도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을 전부 다 따라잡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런 종목 근처에서라도 매매를 하고 있어야지만 시장 대비해서 좋은 수익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장에서 그런 종목군들을 찾아낼 때에는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오는 종목군들을 공략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종목들에 대한 리뷰를 해볼 텐데요. 제가 이제 어제 소개드린 기업입니다. 어제 이제 방송 마감 때 이제 히든 종목입니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기업인데 오늘 이제 주가 흐름이 잘 나왔어요. 그래서 어제 방송 마감할 때쯤에 그 노란 톡방에 입장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장중에 이제 수익 매도가 됐습니다. 근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시장에서 잡기가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양새를 띠고 있는 기업들이 많지 않을 뿐더러 지금 뉴스 플로우를 잘 따라가다 보면 자금이 어디로 들어올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어제 바로 공략해서 오늘 아침에 수익 매도를 했다는 부분이고요. 뭐 꿈비 같은 경우도 비슷한 관점으로 접근을 했었던 거죠. 뭐 이민 정책이라든지 저출산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우리 시청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이제 시장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다 보면 모든 사람들, 모든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쪽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종목군들이 아니라 최근에는 다른 종목군들에서 변동성이 크게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죠. 아무래도 과대 낙폭한 기업들, 주가의 낙폭이 굉장히 컸었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승 여력이 굉장히 크게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느 정도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강하게 올라온다라는 거죠. 오늘도 이제 마이코 플라즈마 관련돼서 유유제약이라는 기업이나 종근당 바이오라는 기업이 변동성을 굉장히 크게 키웠었는데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 마이코 플라즈마 폐렴 같은 경우는 A라는 항생제를 썼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A라는 성분을 가지고 있는 항생제가 듣지 않는다라고 해서 유유제약과 종근당 바이오가 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생제의 성분이 다르다는 이유로 올라왔는데 이런 종목군들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장중에도 10%씩은 충분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재빠르게 대응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종목들 충분히 잡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11월 30일 날 소개드렸었던 키다리오 스튜디오라는 기업인데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장에서 이 웹툰과 관련되어 있는 자금이 꽤나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MBT라는 기업도 있고요. 그리고 DNC 미디어라는 기업도 있는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고가 라인대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사실상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쪽만 보고 계신 투자자분들은 전혀 관심이 없는 부분일 텐데 최근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을 한 번 정도는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12월 중순, 12월 말까지도 이런 식으로 좀 개별적인 종목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계속해서 좀 찾아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서 2024년도에 실적이 좋아지거나 주가 흐름이 개선될 만한 종목군들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칩셋 미디어 같은 기업은 이제 타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종목들을 분석하다 보면 좋은 기업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선별을 할 수가 있는데 아무리 좋은 기업들, 내재 가치가 뛰어난 기업들을 우리가 분석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사실 다른 이야기입니다. 언제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주가가 언제 올라가는지 언제 상승하는지 실제로 수익을 낼 수 있는지는 굉장히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종목들을 분석하고 시장을 분석하는 게 일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이것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좋은 기업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근데 그 기업 중에서 시세가 나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를 우리가 이 매수 타점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어제 공략했었던 어제 말씀드렸고 오늘 아침에 매도를 했었던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도 이 고수라인을 이용해서 제가 매매 타점을 잡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수라인이라는 것은 별거 아니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걸 100% 맹신하셔서는 안 되지만 고수라인이라는 것은 추세가 만들어질 수 있는 타점, 추세가 만들어질 수 있는 매수 타점을 잡아주는 이런 기술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칩셋미디어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이 빨간색 라인 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공략을 드렸었는데 70%가 넘게 올라왔죠. 근데 이 기업이 언제 올라갈지는 사실 잘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급이라든지 추세가 만들어지는 것들을 보고 매수 강도라든지 체결 강도까지 보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잡아드리는 부분인데 이 고수라인을 HTS에다가 설정해 놓는다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고수라인 상단부에서 매수 타점을 노려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강조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수라인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노란톡방에서 설정하는 방법을 안내드리고 있어요. 초등학생도 이해하시기 편하게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 고수라인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이제 소개드렸었던 종목들에 대한 리뷰입니다. 근데 이 종목들, 제가 정말 많은 수익 종목들을 소개를 드렸는데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고수라인 상단부에서 제가 소개를 드렸거나 고수라인을 돌파하기 직전, 이 빨간색 라인을 돌파하기 직전에 소개를 드렸다라는 거죠. 대성창투 같은 경우도 35%가 넘는 상승이 나왔고요. 뭐 덴티움 같은 경우도 잘 올라왔고 제우스 같은 경우는 이런 자리에서 제가 공략을 드렸습니다. 지금 잘 한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수라인 같은 경우는 이 빨간색 라인이 있어요. 근데 이 빨간색 라인 위에 올라왔을 때 제가 공략을 많이 드리는데 이 제우스 같은 경우는 빨간색 라인이 이렇게 사선으로 닿아 있을 때 공략을 드렸었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사선으로 걸릴 때 좀 더 탄력적인 모습이 나온다라는 말씀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이제 이렇게 사선으로 잡히고 있는 종목군들이 많기 때문에 고수라인을 이용해 보신다면 뭐 최대 상승률 37%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10% 20% 정도 수익은 충분히 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수라인을 이용하는 방식에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올라가고 있는 기업들, 추세가 형성되어 있는 기업들이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왔을 땐 굉장히 빠른 타이밍에 올라갈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 케이스에 포함이 되는 거겠죠.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가 올라와서 어느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자리에서 고수라인 상단부에서 공략을 한 거고 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고수라인 상단부에서 공략한다라는 것은 똑같지만 상승하고 있는 종목의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고요. 이 하단부에서 공략을 할 때에는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수라인을 이용해서 빠른 매매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저점대 종목군들도 공략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진 시스템도요. 18% 정도의 상승이 나왔고요.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지금도 역시나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고수라인 상단부에서 공략했다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그리고 테크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우스도 마찬가지였고 제우스도 그렇고요. 여러분 테크윙도 그렇고요. 그동안 시장에서는 HBM 쪽과 관련이 없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이렇게 고수라인을 사선으로 닿으면서 변동성이 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 보니까 제우스도 HBM과 관련이 있었고요. 테크윈 같은 경우도 HBM과 관련이 있었죠. 그래서 그 이후로 시세가 쭉 나왔는데 테크윈 같은 경우도 30%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고수라인을 여러분들의 HTS에다가 설정을 해 놓으시면 변동성이 나오기 직전에 변동성이 정확히는 나올 때 잡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변동성이 나온 이후에 추세가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고수라인을 이용해 보신다면 분명히 좋은 수익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무브넥스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날 한국무브넥스를 봤다라고 한다면 개인 투자자분들 대다수는 매수를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장중에 종목이 10% 넘게 올라가니까 이거 지금 내가 매수하게 되면 밀릴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걱정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이때 당시에 한국무브넥스가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략을 하는 거죠, 본격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무브넥스 같은 경우도 약 60% 정도의 수익이 나왔는데 이런 기업들 이제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종목을 분석하거나 내가 매수해서 그 종목이 수익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수익을 좀 크게 내고 싶다거나 매수 타점에 관련돼서 좀 궁금하다. 내가 좀 더 잘 잡아보고 싶다. 좀 더 효율적으로 잡아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런 고수라인을 이용해서 매매를 해보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S&T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왔다가 잠시 이탈하는 모습도 나왔지만 버텨주면서 계속해서 올라오는 모습. 지금도 주가 흐름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고수라인에서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추세가 형성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바닥에서 돌아서는 경우도 있고요. 상승하는 기업들은 직전 고점을 뚫고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을 꼭 좀 공략해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뭐 칩셋미디어라든지 솔브레인, 그리고 제우스라든지 크래프톤 같은 기업들, 그리고 비올 같은 기업들도 제가 방송에서 이제 소개해드리고 주가가 고수라인 상단부에서 시작이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굉장한 연속성을 띠면서 우상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끔씩 이제 차트 보시면 이 기업이 왜 계속 올라가지라고 생각이 되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 대부분이 고수라인에 포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이제 우리가 이 추세를 노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만만하지는 않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변동성이 나오지 않는 시장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군들 업종이나 시장 상황에 대해서 분석을 잘 하고요. 어쨌든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은 기본적입니다. 제가 이제 고수라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면 저거 너무 기술적인 거 아니냐, 너무 테크니컬한 부분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는 여러분 기본입니다. 이 회사가 무엇을 하는 회사고 2024년도에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는 기본적으로 분석을 한 다음에 고수라인을 이용하는 거죠. 근데 고수라인을 이용할 때에도 거래 대금을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한번 강조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이제 방송에서 소개드렸던 기업들인데요. 주가 흐름은 대체적으로 다 잘 나왔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점대에서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기업들은 추세가 만들어지고요. 추세가 바뀌고요. 고점대에서 제가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종목으로 공략한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시세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11월 달 들어서 소개드렸었던 기업들을 전부 다 넣어놨는데 여기 보시면 칩셋미디어 76%가 올라왔고요. 비올 같은 경우도 23%. 그리고 여기 쭉 한번 보시면은 밑에 보시면 선익시스템 같은 경우도 12%. 그리고 SKD&D 같은 경우도 방송에서 제가 이건 다음 주까지만 보셔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기업인데 13% 넘는 수익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을 이제 한 달, 두 달 이제 3달 가까이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20% 이상 올라온 종목들은 정말 셀 수 없이 많고요. 그리고 그 외의 종목들도 많이 있는데 이 기업들이 시장, 대한민국 증시가 좋아서 올라온 기업들이 아니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 명분을 가지고 있고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오면서 거래 대금이 붙었을 때 굉장히 단기적으로 탄력적인 주가 흐름이 나왔다라는 거죠. 지금도 연말까지 여러분 우리나라 시장 좀 아쉽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은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와 2차 전지 쪽이 아니라 다른 종목군들을 좀 우리가 공략을 해봐야 되는데 다른 종목군들을 제가 이제 차트를 돌려보다 보면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오는 기업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키다리 스튜디오라는 기업을 소개를 드렸고요. 그리고 또 미스터블루라는 기업도 소개를 드렸습니다. MBT라는 기업도 소개를 드렸고요. DNC 미디어라는 기업도 소개를 드렸는데 이 기업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거 바로 웹툰 관련주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웹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을 때 이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왔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기술적으로 주가가 견고한 위치에 올라와 있는 종목들, 근데 그 종목들이 같은 업종이라고 한다면 그게 다음에 시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주도 섹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선제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잡아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부분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제 제가 우진이라는 기업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진 같은 기업도 지금 시장에서 부각이 좀 덜 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원전 같은 경우는 예산안 삭감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 흐름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 어제부터 제가 이제 우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주 초반부터 우진을 비롯한 원전 관련주들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는데 이 기업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쪽에 자금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다음으로 움직일 종목군들이 뭐가 있을까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종목군들이 고수라인에서 100%는 아닙니다. 제가 100%라고 말하면 거짓말쟁이 같고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시장에서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을 선제적으로 잡아낼 수가 있으니까 시청자분들께서도 꼭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고수라인을 화면 HTS에다가 반드시 설정을 해 두시기를 권유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그동안 공략해 주신 종목들 대부분이 두 자릿수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니죠. 세 자릿수대 상승률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종목이 다 오르기가 쉽지 않은데 전문가님께서는 해내고 계십니다. 이렇게 전문가님의 도움을 받아서 나도 한번 수익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여시고요. 하단에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뜹니다. 영어로 된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825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연말까지 개별적인 종목 장세가 이어질 확률이 높은 가운데 종목의 추세를 파악하는 참고 지표인 고수라인을 이용하신다면 종목 선별과 매매 타이밍까지 도움 받아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고수라인 설정 방법 역시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가 되니까요. 미리미리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방송 말미에 히든 종목이 공개됩니다. 바로 어제 공개해 주신 히든 종목 오늘 바로 수익이 났고요. 오늘의 히든 종목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히든 종목명은 역시나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되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리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고수라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리뷰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제 최근 들어서 우리 노란톡방에서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지를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SD 바이오센서라는 기업을 소개를 했었죠. 추천을 해서 실제로 수익이 났었던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참여하고 계신 분들께서 수익이 났다라고 인증을 해주시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지금 지난주 1일부터 계속해서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이건 이제 어제 제가 캡처를 한 부분이고요. 실제로 뭐 레뷰 코퍼레이션이라는 기업도 수익이 잘 났고요. SD 바이오 센서 같은 경우는 제가 VI까지를 타겟팅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목표가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수익 실현을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아직도 주가 흐름이 잘 나오고 있는 다날도 공략을 했었고요. 그리고 핑거스토리라는 웹툰 관련주도 실제로 공략을 해서 수익을 내드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이건 이제 오늘 제가 캡처를 해놓은 부분인데 어제 이제 히든 종목이었었던 비트컴퓨터를 공략을 해서 수익을 냈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지난주 금요일 1일 두산 우선주부터 수익이 나서 오늘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손절 종목 없이 수익만 쭉 거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뭐 가격 전략이라든지 고민이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도 관련돼서 많은 정보를 얻어가실 수가 있으니까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수익 인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12월 수익 종목이 6종목이고 손실 종목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별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반도체 업황이라든지 시장 상황이라든지 경기 둔화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도 시장 상황에 대한 매크로를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계좌가 복구가 되고 수익이 나는 부분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최근에 좋은 결과물을 계속해서 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방송에서 소개드리는 찜 종목이라든지 히든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다.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했으면 좋을까라고 고민이 된다라고 한다면 노란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아보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도 오늘 인증 내역이에요. 여기 보시면 12월
7일이죠. 뭐 8%, 3%, 6%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났다라고 인증이 많이 올라왔는데 저는 이제 내일은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고 계신 분들도 이렇게 좀 인증을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도움 받아가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속보입니다. 지금 노란톡방 입장이 쇄도하고 있어서 방이 터질 위기라고 합니다. 제가 노란톡방 시스템을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오신다면 언젠가 이 카톡방이 닫혀버리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이 듭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바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여시고요. 하단에 QR코드에 갖다 대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8253 입력하시고 지금 빨리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는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계좌 속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유 종목들 물려 있어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 연말까지 계좌 복구해 보고 싶으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궁금증과 고민들 모두 다 풀어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825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종목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바이오니아입니다. 매수가 36,500원이고요. 비중은 30% 담으셨다고 합니다. 제약바이오 관련주죠. 오늘 2% 가까이 오르면서 3750원에 마감했습니다. 비중이 꽤 되는데요. 그래도 수익권이셔서 매도 타이밍이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네, 지금 바이오니아의 매수가가 36,500원이기 때문에 아마 손실 구간에 그러네요. 있을 겁니다. 그러네요. 제가 잘못 봤네요. 저도 항상 실수를 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 시장에선 지금 탈모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부각이 됐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분자 진단 시약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도 계속해서 부각이 됐는데 최근 이제 전체적인 큰 흐름상 놓고 봤을 때는 제약 바이오 쪽에 대한 모멘텀, 제약 바이오 시장이 어떨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제약 바이오 쪽에 대한 메리트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오늘 계속해서 접하셨겠지만 이 마이코플라즈마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뿐만 아니라 지금 정부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그런 건강 진단까지도 진행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제약 바이오 쪽에 자금이 계속해서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도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에 대한 부담감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업종들에 비해서는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가벼울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바이오니아를 비롯한 제약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뷰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이제 주가 흐름을 놓고 보자면 사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청자분들께서도 내 종목이 저 바이오니아와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비슷합니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기업 자체에 굉장히 독특하거나 고유한 모멘텀이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직전 저점대인 이 28,800원대죠. 이 28,800원대를 우리가 이제 손절 라인대로 잡으면 요 28,800원대죠. 요 라인 자체를 손절가로 잡고서 보유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이 손절 라인대를 이탈하게 된다면 지금 비중이 30%이기 때문에 절반 정도라도 반드시 좀 대응을 하셔야겠죠.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지금 이 바이오니아를 비롯한 이 제약 바이오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손절 라인대를 이탈할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이코플라즈마와도 엮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고 있는 부분이고 다만 현재 주가가 3750원인 상황에서 한 번의 매수가까지 올라오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거래 대금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가 목표가를 1차 목표가와 2차 목표가로 나눠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35,000원으로 의견을 드려볼게요. 현재 가격 대비해서 15% 정도가 올라오는 부분인데 1차 목표가를 35,000원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가보다도 더 높이 볼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가 여기 화면에다 좀 적어드리자면 1차 목표가는 35,000원이고요. 2차 목표가는
4만 원으로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비중 30% 중에서 절반을 챙기시고요. 2차 목표가까지 올라오면 또 한 번 절반을 챙겨서 수익 매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우리가 주식 매매를 하면서 리스크 관리라는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손절 라인 때는 28,800원으로 의견을 드렸지만 바이오니아라는 기업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익이라기보단 정확히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겠죠. 시가총액이 적은 기업은 아니지만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뭐 드물다라고 표현하는 건 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요즘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실적이 잘 나오기 때문에 드문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바이오니아 역시 실적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인 코멘트로 정리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니아 1차 목표가 35,000원, 2차 목표가는 4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가격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825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고수라인 설정법도 배워가시고요. 종목별 가격 전략까지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종목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포스코홀딩스입니다. 매수가 50만 원이고요. 비중은 5% 담으셨다고 합니다. 오늘 철강주 약세 속에 1% 떨어졌는데요. 44만 7천 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50만 원이면 10월 달쯤 사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비중이 크진 않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포스코홀딩스 좋죠. 아마 2차 전지 쪽으로 생각을 하셔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비중 5%라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잘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 2차 전지 쪽에 대한 이런 관점의 변화가 조금씩 생기고 있는데 제가 방송을 하면서 9월달, 10월달, 11월달까지도 11월 초까지도 반도체 쪽이 2차 전지보다 좋습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왔어요.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쨌든 현물 가격이 돌아선 상태이기 때문에 2023년도에 적자였다라고 하더라도 2024년도에는 흑자가 나올 거기 때문에 반도체가 좋은 건 맞아요. 지금도 맞는데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급하게 하락을 했죠. 급하게 하락을 하면서 전방 자동차, 전기차라든지 2차 전지에 대한 수요 둔화 가능성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부각이 됐고 연초에 예상했었던 것보다 전기차 시장의 성장성이 굉장히 둔화가 되면서 저도 이제 2차 전지보다는 반도체 쪽이 좀 더 좋습니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려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일단 그 시발점이 됐었던 부분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공매도 금지를 하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한번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었죠. 저는 그래서 이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조금씩 다르지만 지금 이 위치에서 어쨌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반발 매수에 관련되어 있는 반등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모멘텀이 생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전 지금까지는 반도체 쪽이 좀 더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2024년도가 되더라도 반도체가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지금부터 2주라든지 4주 정도의 흐름을 봤을 때는 2차 전지 쪽의 주가 상승률이 반도체 쪽보다 앞설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2차 전지 쪽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게다가 우리나라에서 2차 전지 쪽을 다루고 있는 모든 기업들을 통틀어서 자금력이 가장 탄탄하게 나오고 있는 기업이라는 부분이 이 포스코홀딩스라는 기업의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포스코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원래 철강 쪽이기 때문에 우리가 굴뚝산업이라고 해서 매출은 잘 나오고 영업이익도 잘 나오지만 성장성이 굉장히 결여되어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진입을 하면서 시장에선 부각이 한번 강하게 됐었죠. 물론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많이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은 부담이 되지만 지금 5%의 비중을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저 같은 경우에 40만 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 그러니까 손절가를 일단 말씀을 드려보자면 40만 원으로 잡아드릴 텐데 40만 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저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포스코홀딩스를 아마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단타로 진입하시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45만 원에서 40만 원대에서 변동성을 보일 때 5%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평단가를 좀 내려놓고 10% 정도 보유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목표가는 55만 원 선까지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코홀딩스를
짧게 보셨다면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긴 호흡으로 대형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목표가는 55만 원 의견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40만 원의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40만 원에서 45만 원 사이에서 주가 흐름이 계속해서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5% 정도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말씀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코홀딩스 괜찮아요. 2차 전지 관련주들 중에서 캐펙스 투자를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 긍정적인 의견 주셨고요. 목표가는 55만 원, 손절가는 40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가격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8253 입력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종목도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서울 반도체입니다. 매수가 15,000원이고요. 비중은 30% 담으셨다고 합니다. 서울 반도체 IT 섹터 쪽인데요. 오늘 약보합 마감하면서 9,840원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비중도 꽤 되고 손실도 있습니다. 대응 전략 좀 알려주시죠. 네, 서울 반도체. 여기 이제 회사 이름에 반도체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반도체 기업인 줄 아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근데 반도체보다는 그 LED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수가도 좀 높고요. 비중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라서 이거는 아마 매도하시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종목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손절의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실적으로 15,000원에서 30%를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매도하시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 앞서 보셨던 기업과 비슷합니다. 9,800원대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일단 손절 라인대를 잡아드리긴 할게요. 그러니까 주가가 반등을 할 가능성보다 빠질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 종목을 만약에 1,500원에 매수를 하셨거나 5%만 보유하고 계셨다라고 한다면 저는 일단 뭐 짧게 잘라내고 다른 종목으로 변경을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현실적으로 이 종목 상담을 요청하신 시청자님께서는 굉장히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000원에 30%를 보유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일단 손절가는 있어야 되긴 합니다. 손절가를 잡아 드릴 텐데 9,200원으로 잡아 드릴게요. 손절가는 9,200원. 9,500원대는 이탈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넓게 잡아 드렸는데 요 9,200원을 이탈하게 되면 저는 그때는 절반을 손절하는 것으로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가가 많이 빠지게 되면 이게 더 빠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9,200원대를 이탈하게 된다면 주가가 더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9,200원 이탈하게 되면 절반을 손절하셨다가 만약에 8,800원까지 빠지거나 그 이하로 빠지게 된다면 여기서 재매수를 하면 된다라는 거죠. 내가 손절했었던 물량을 나중에 재매수하면 되니까 일단 9,2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전 절반 매도에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장에는 매수가와 현재 주가의 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목표가를 15,000원, 16,000원으로 잡아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저항대가 아주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는 11,000원대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000원대까지 올라오더라도 수익 전환이 안 돼요. 그래서 좀 부담이 되실 텐데 이 서울 반도체가 예전에는 코스닥에서 시가총액도 2, 3위까지 올라갔었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LED 쪽에 대한 메리트는 분명히 있고 전장 쪽에 대한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추후에 성장성이 조금씩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일단 11,000원대까지는 볼 수 있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 반도체는 반도체 기업은 아니고요. 그리고 LED 기업인데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고 거래 대금도 너무 적기는 합니다. 그래서 매수가와 비중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힘들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가가 많이 밀려 내려오면 더 빠질 수 있으니까 절반 매도했다가 그 이후에 저점에서 다시 한번 추가 매수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리고요. 만약에 내려오지 않고 바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11,000원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11,000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그때는 다시 한번 문의를 주셔가지고 그때 다시 한번 상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손절가 9,200원 잡아주셨고요. 여기서 절반 매도하시고 그 이후에 저점에서 추가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반도체 보다 자세한 가격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참여 코드 825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방송 말미에 히든 종목이 공개됩니다. 그동안 전문가님께서 가져오셨던 히든 종목들 수익률은 다들 아시죠? 그러니 오늘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히든 종목명은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되니까요. 지금 바로 미리미리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825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종목들 오늘도 전문가님께서 엄선해서 가져오셨다고 합니다. 과연 오늘의 찐 종목은 무엇인지 힌트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찐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교육 관련주로 2028년에 수능 개편과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의 찐 종목은 무엇일지 지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오늘의 힌트 보고 다들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요. 저도 학생 때 많이 이용했던 곳이라 굉장히 익숙하네요. 전문가님, 오늘의 찐 종목도 얼른 공개해 주시죠. 네,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찜 종목은 메가스터디 교육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제가 오늘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시장에서는 종목별 장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메가스터디 교육도 마찬가지지만 애니능률이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런 교육주들을 찾아보면 주가 흐름이 나쁘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에서는 순간적으로 거래가 강하게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서울대 대학의 정시 비중이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어쨌든 교육에 관련되어 있는 투자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 메가스터디 교육이라는 회사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실제로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2028년도에 수능 제도를 개편한다라는 부분 그리고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라는 내용들 때문에 이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계속해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메가스터디 교육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 흐름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견조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탄력적으로 올라왔다가 그리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수라인을 이제 사선으로 만나게 되고 있는 부분이죠. 여기 앞에도 한번 나왔습니다. 요 앞전에도 고수라인 상단부, 고수라인과 이제 사선으로 고수라인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캔들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마주친 구간이 있는데 그 이후에도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이 한번 나왔었죠. 근데 지금도 이제 사선으로 다시 한번 만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시장에서 자금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부각이 되면 충분히 강하게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요즘에 봐오셨겠지만 마이코플라즈마라든지 STO 관련주들, 비트코인 관련주들도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이제 이런 교육주들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자금들이 순간적으로 유입되게 된다면 굉장히 강한 시세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런 메가스터디 교육 같은 경우도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기업은 드림텍이라는 기업입니다. 원래는 스마트폰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큰 기업이에요. 그래서 2016년도가 맞을 겁니다. 2016년도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지문인식 시스템을 최초로 개발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드림텍이라는 기업이 예전부터 이제 스마트폰과 관련돼서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의료기기 쪽에 대한 사업 확장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자회사 같은 경우는 AI 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AI 매틱스라고 하는 기업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거의 다 가지고 있어요. 로봇 쪽에 대한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내용만 시장에서 부각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실제로 이 드림텍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기대 전망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적이 가장 안 좋은 이 시기가 2023년도예요. 2024년도, 2025년도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영업이익률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메모를 좀 해두시면 반드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반드시 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드림텍 같은 경우도 일단 차트에서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오는 모습들이 분명히 나오죠. 이 드림텍 같은 경우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왔었던 전력이 있습니다.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온 이후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이후에는 이제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가려고 하다가 다시 되밀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자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많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드림텍 역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수요일, 목요일밖에 방송을 안 하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이제 이 시간차가 좀 있죠. 시차가 좀 있기 때문에 종목을 오늘은 좀 많이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미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뭐 스튜디오 드래곤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애니메이션을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기업 중에서는 가장 큰 1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와 장기 계약을 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회사 자체에서 사업부를 분할을 해서 개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개편 방향 자체가 이 스튜디오 미르라는 회사의 매출 성장에 기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해왔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웹툰 관련 내용이라든지 웹소설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저 전문가는 왜 자꾸 만화를 이야기하나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지적재산권이라고 하죠. IP. 지적재산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지적재산권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혹시 둘리라는 캐릭터를 아실 수가 있는데 그 둘리라는 캐릭터를 이용해서 만화도 제작을 할 수가 있고요.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할 수도 있고요. 인형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파생할 수 있는 그런 산업 구조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있는 이 스튜디오 미르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충분히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스튜디오 미르 같은 경우도 어때요?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와 있기는 한데 굉장히 하단부에 있는 기업이죠. 이런 기업들은 내일 바로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추세적으로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리뷰 종목 중에는 크래프톤이라는 종목과 주가 흐름이 좀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찜한 종목이 하나 더 있는데 찜한 종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잠깐 앵커님 넘겼다가 히든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종목을 준비하시는 걸 제가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오전에 고르신 종목이 장중에 올라버려서 방송에 들고 나오지 못하시는 경우를 제가 종종 봤습니다. 방송 시간이 참 야속할 따름인데요. 하지만 오전에도 전문가님과 소통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노란톡방인데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장 개장 전 그리고 장중 그리고 장 후에도 전문가님과 실시간 소통하실 수 있고요. 전문가님의 의견도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 정말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825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의 다양한 견해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드디어 기다리시던 히든 종목이 곧 공개됩니다. 과연 오늘은 또 어떤 종목 준비하셨을지 지금 바로 살펴보시죠. 네, 제가 이제 히든 종목 준비해 왔는데 보안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은 종목별 장세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죠. 이제 고수라인을 돌파하기 직전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AI 그리고 모바일의 수요 개선, PC 온 디바이스 전부 다 관련이 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안 관련주들 주가 변동성이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 기업을 필두로 해서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소개드렸었던 비트컴퓨터 오늘 아침에 공략해서 수익이 나왔던 것처럼 이 기업 같은 경우도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가격 전략과 대응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려 볼 테니까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 땡땡땡땡땡 5글자인데요. 오늘의 히든 종목도 굉장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히든 종목 명은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되니까요. 히든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825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핵심 큰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스튜디오 미르 애니메이션 제작 기업으로 사업부 분할 개편을 통해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메가스터디 교육입니다. 2028년 수능 개편 추진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입니다.
IT 보안 인증 기업으로 보안 시장을 선점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명은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됩니다. 그러니 히든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됩니다. 트렌드 리더 이재규 전문가님께서는 매크로적인 부분을 바라보면서 시장을 예측해 주시는데요. 전문가님만의 이런 시각 그리고 시장에 대한 의견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여시고요. 하단에 QR코드에 갖다 대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825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